제12편 의성 용천리 성열 천문도 암각화. 기원전 1만 2500년 의성 용천리 암각화는 시리우스 없는 밤하늘을 성열 천문도로 담아내며 신삼신 시대의 서막을 알립니다. 기원전 1만 2000년 신삼신 등극의 사연은 천전리 암각화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암각화는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들을 통해 고대인들의 심오한 천문 지식과 우주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시리우스의 부재와 이동을 나타내는 별자리들, 그리고 에타 스코르피의 별의 움직임은 수천 년 전 암각화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두 개의 천구의 북극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놀라운 천문 능력을 더욱 명확히 증명합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읽고 재앙을 극복하며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워나간 장대한 역사적 기록인 셈이죠. 배경 설명. 우주와 지상계를 관장하던 해님, 그리고 삼신의 탄생과 변화. 약 5만 년 전 우주와 지상계가 모두 해님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반도 남부 초계 분지의 소행성 충돌로 인한 대재앙이 닥쳐 지상계가 국지적으로 멸망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대재앙을 계기로 해님은 지상계의 관할권을 세 분의 별님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삼신 신앙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삼신은 당시 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 겉보기 등급 순서로 시리우스가 1위, 아크투루스가 2위, 베가가 3위였습니다. 삼신의 변화와 재앙의 극복. 기원전 24,200년경 남쪽 지평선 아래에서 카노푸스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신이 변화하여 지상계가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며 신이 거닐던 천전리용의 계곡에 신전을 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카노푸스는 대마도까지 상승하다 다시 남쪽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적별을 신전과 기도로 물리치고 세상을 지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신 시리우스의 하락과 용천리 암각화. 그러나 재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만 4530년 첫 번째 삼신이자 용의 머리 주신 시리우스가 지평선 아래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기 말기 한반도는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용의 계곡과 용천리에서는 시리우스를 관측할 수 없었지만 남쪽의 규슈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기원전 1만 2500년에 제작된 의성 용천리 암각화는 주신이자 용의 머리인 시리우스가 없는 밤하늘을 성열 천문도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암각화는 신삼신이 등극하기 약 500년 전의 상황을 담고 있는 천문도로 신삼신이 정식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사실상 수렴청정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만 2000년에는 신삼신이 등극하게 되며 이 모든 사연은 천전리 암각화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와 용천리 암각화의 천문학적 의미. 용천리 암각화를 처음 접하면 먼저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가 눈에 띕니다. 상단의 뱀처럼 보이는 별자리는 삼신의 첫 번째 신이자 용의 머리인 시리우스가 지상으로 강림하면서 남겨진 용의 별자리들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용의 몸통과 꼬리 부분을 스텔라리움의 기원전 1만 2500년 지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별자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앞에서부터 사자 자리의 레굴루스, 머리털 자리, 두 번째 구삼신인 목동 자리의 아크투루스, 북쪽 왕관 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세 번째 삼신인 검은고 자리의 베가. 이 별자리 목록은 천전리 암각화의 신삼신 대관식에 묘사된 용의 몸통 별자리 구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용천리 암각화에는 여기에 백조 자리의 데네브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가 용의 꼬리 부분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는
구삼신의 세 번째 신인 검은 고자리, 배가 옆에 신삼신의 세 번째 신인 작은 개자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새로 등극한 삼신이 구삼신의 관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었고, 그 때문에 알타이리가 대내부는 새겨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석기 말에는 기원전 1만 2500년에 천구의 북극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만 2000년에 신삼신이 등극하자 그 시점에 천구의 북극을 새기고 천구의 북극이 헤라클레스 자리 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예측하는 선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는 구석기 시대 말기에 이토록 정교한 천문도를 만들고 천구의 북극의 위치와 이동을 예측할 수 있었던 놀라운 천문학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천전리 암각화 하늘계의 용별자리 탄생. 천전리 암각화의 하늘계에도 용의 별자리가 존재합니다. 구삼신이 재위 중이던 기원전 2만 4200년 카노푸스의 상승으로 삼신이 변화하여 지상계가 멸망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단일별에 국한되지 않고 규모를 확장하여 별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별자리들이 바로 별자리의 기원이 됩니다. 구삼신도 이때 별자리가 되었고 하위신들도 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삼신과 그 지나는 모든 별자리를 연결한 것이 바로 용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된 별자리들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용은 천구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초거대 별자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늘계에는 용의 머리 구역에 별자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리우스와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별자리는 매우 신성한 별들로 여겨졌으며 후에 오리온 자리와 작은 개 자리는 신삼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삼신으로 등극합니다. 용천리 암각화에서는 이 별자리들이 용의 몸통 자리에서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만 2000년에 리길 켄타우루스 톨리만이 남쪽 삼각형 자리의 아트리아와 삼각형을 이루자 사람들은 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전리 암각화의 중앙과 오른쪽 부분을 지우고 신삼신의 대관식을 새기며 그동안의 사정을 그림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상단의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 왼쪽 상단의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는 구삼신의 첫 번째 신 시리우스의 하위신인 바다뱀 자리, 까마귀 자리, 컵 자리가 합쳐진 별자리입니다. 반면 왼쪽 상단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는 후에 신삼신의 첫 번째 신 리길 센타우루스 알파 센타우리의 측근별로 추정됩니다. 반면 왼쪽 상단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는 이로써 선이 연결된 별자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작게 표현된 별은 컴퍼스 자리의 알파성 그 다음 별이 하타르에더입니다. 하지만 다른 별들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주변의 별들도 확인되지 않아 더 많은 증거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로써 선이 연결된 별자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남아있는 용의 몸통과 꼬리 별자리, 용의 머리에서 시리우스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던 오리온 자리와 작은 개 자리 이들은 현재 용의 몸통에서 분리되어 있음. 용의 머리 시리우스의 하위신 별자리. 반면 왼쪽 상단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는 이로써 선이 연결된 별자리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후에 신삼신의 첫 번째 신 리길 센타우루스의 측근별. 구삼신 목동 자리의 아크투루스와 검은고 자리 베가의 하위신. 아크투루스와 베가의 하위신 별자리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선으로 연결된 별자리가 더 높은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위신 책에는 천전리 암각화의 하늘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크투루스의 하위신인 처녀자리는 천전리 하늘계에서는 선으로 새겨져 있는 반면 용천리에서는 성열로 새겨져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천전리 하늘계의 베가의 하위신은 암수 한 쌍의 사슴과 사슴알로 이루어진 사슴별자리입니다. 반면 용천리 암각화에서는 궁수자리,
전갈자리 상부, 이리자리, 그리고 전갈자리 하부의 세 별자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궁수자리는 남두육성이 있는 별자리로 세 번째 삼신의 하위신입니다. 이는 현대 삼신할매로 전해지는 삼신의 역할과 유사하게 아이의 점지, 탄생, 유년기 보호를 관장하며 동물과 식물 모두를 관할합니다. 남두육성은 구석기 시대에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두칠성은 남두육성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별자리입니다. 이는 삼신의 첫 번째 별자리인 장년, 노년, 수명, 지혜를 관할하는 신의 일부 관할을 차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삼신 신앙이 없거나 삼신을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별자리로 추정됩니다. 전갈자리 하부와 암각화 제작 연대. 천전리 암각화 하늘계를 보면 전갈자리 하부는 사스말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갈자리 안에 있는 별 에타 스코피는 이동 속도가 빨라 천전리 암각화와 용천리 암각화의 제작 연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에타 스코피 별이 주변 별들과 평행에 가까울수록 현대에 가깝고 각도가 클수록 과거의 연대를 나타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백 년 단위의 정밀한 연대 측정은 어렵지만 수천 년 정도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의 주변 별들과 직선입니다. 현대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1만 3000년 모습입니다. 각도를 보기 위해 용천리 암각화와 겹쳐보았습니다. 기원전 1만 2500년 모습입니다. 각도를 보기 위해 용천리 암각화와 겹쳐보았습니다. 기원전 1만 2000년 모습입니다. 각도를 보기 위해 용천리 암각화와 겹쳐보았습니다. 기원전 1만 2000년경의 모습과 용천리 암각화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일치한다는 점은 암각화의 제작 연대가 기원전 1만 2000년 전후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큰 별자리들. 녹색으로 칠해진 별자리들은 삼신과 관련된 별자리를 제외한 것들이며 역시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별자리들은 마차부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페가수스자리입니다. 시리우스 별자리의 이동을 알려주는 별자리들. 시리우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리우스는 없고 남쪽물 고기자리가 있습니다. 남쪽물 고기자리는 천구의 용을 한 화면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별이며 용의 반대편 천구에 위치한 별입니다. 즉, 이는 시리우스의 부재를 별자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남쪽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남쪽물 고기자리 남쪽에 에리다누스 자리에 알파성인 아케르나르가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에리다누스 자리의 일부와 아케르나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 자리 옆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별들로 이루어진 외뿔 소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 별자리, 즉 남쪽물 고기자리, 아케르나르, 외뿔 소자리는 용의 머리인 시리우스의 별자리 위치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처음 용의 머리 위치에 남쪽물 고기자리를 새겨 시리우스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아케르나르를 새겨 시리우스가 하락했음을 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뿔 소자리를 새겨 시리우스가 외뿔 소자리 아래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무리. 의성 용천리 천문도 암각화는 단순히 하나의 유물을 넘어 천전리 암각화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로제타 스톤 역할을 합니다. 이 암각화가 없다면 천전리 암각화에 담긴 심오한 내용을 증명하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죠. 이처럼 기원전 1만 2500년이라는 시기에 이토록 정교한 천문도를 제작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남부가 유일합니다. 다른 고대 문명권의 초기 천문도들이 대부분 기원전 3000-2000년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성용천리 암각화는 1만여 년 앞선 고대 한국인의 경이로운 천문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별의 나열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과 변화를 예측하고
신앙과 연결시킨 체계적인 지식의 총체로 인류 천문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자 국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만 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귀중한 인류의 유산은 현재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염원이 새겨진 소중한 보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이 암각화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절실합니다. 의성 용천리 암각화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호를 받아 그 위대한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3편 용천리 암각화 제작 연대의 비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경이로운 천문 지식이 담긴 용천리 암각화의 정확한 제작 연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용천리 암각화는 무려 약 12,5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암각화에 새겨진 별들의 움직임이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시리우스의 부재, 아케르나르의 출현, 정갈자리 별의 각도, 그리고 리길 센타우루스 삼각형의 형태까지 현대 천문 프로그램으로 분석된 이러한 천문학적 증거들이 용천리 암각화의 제작 연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천구의 북극 이동을 당시 사람들이 인지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별이 전하는 고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